2번이랑 4번 지문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윈터를 진행했지만 사실 윈터 스쿨 때 했어요. 그래서 2번이랑 4번 지문은 진도로 안 나갈 거고 122쪽에 3번, 5번, 1번, 3번, 5번은 나갈 겁니다. 선생님 여기 한별이 교재 좀 챙겨주세요. 익수대 강화 1번, 3번, 5번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저는 2번, 4번도 좀 어려워서 듣고 싶은데요. 당연히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을 챙겨서 듣던지 아니면 풀고 질문하면 돼.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술 지문 같이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지문은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끌고 가면서 보고 두 번째 지문은 똑같이 여러분들 먼저 풀고 따라오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문단 넘버링 하자. 다시 회복하는 의미로 아주 천천히 보지만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까지 꺽쇠를 얼고 닫자. 그러면 1문단에서 뭐가 나와?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개념과 정의가 설명됐지. 개념과 정의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단어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뭐야? 방향이 된다, 방향. 그래서 메타버스를 방향으로 잡고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 문단 봤더니 그 다음 문장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의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얘도 개념이죠, 여러분. 똑같이 꺽쇠를 하고 닫을게.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몰입하게 된대. 아하, 메타버스에 몰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감각 전달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끌고 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이런 감각 전달 장치의 개념과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 사용자가 아바타에게, 아바타가 사용자에게 이렇게 방향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락하면 안 돼. 시험에 제일 실수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주체와 객체 간의 선후를 뒤집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수하지 말고 계속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거야.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 얘들아, 시각도 감각의 일종이지? 그러면 이 문단은 1문단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뭐 한 거야? 구체화한 거네. 그래서 시각 위에다가 구체화라고 쓰자.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달되어 있는지 볼게요. 구성되어 있는지.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까지 꺽쇠를 오고 닫자. 전달된 현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대. 가상 공간에서 물체에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 현실 장갑까지 꺽쇠를 오고 닫자. 그러면 촉각이네, 얘는. 그러니까 HMD는 시각이고 얘는 장갑을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거 본 적 있어요?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레디 플레이어 1. 없어? 있지? 레디 플레이어 1이 딱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 1이 뭐냐면 가상세계에 사람들이 다 애플비전 같은 곡을 쓰고 사는 거야. 근데 현실은 완전 개시궁창. 근데 다들 화면 안에서만 멋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가 되는 건데 저는 한 20년 내로는 그런 세계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물들도 이렇게 큰 것도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애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금수저 10대들의 트렌드 차림이 어떻냐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 있지? 거기서 내려. 근데 내릴 때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이 애플비전을 끼고 있어요. 곡을 낀 상태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투명하게 하면 뭐 그냥 다 보이니까. 그다음 내린 상태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증가형 현실 속에 사는 거야. 그럼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니까 이 곡을 쓴 상태야. 걸어가면서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허공에 손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어때? 본인 세계에서 노는 거지. 여러분 그런 세계가 옵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런 건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정도로 가성비 있게 상용화는 안 됐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갈게요. 가상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크기, 형태,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대. 얘들아, 누가 느끼는 거야?
아바타가 느끼는 거야? 사용자가 느끼는 거야? 그냥 방향을 봐봐. 가상현실 장갑은 아바타가 만지는 걸 누가 느끼는 거야? 사용자가 느끼는 거잖아. 여러분 방향 주의하라고 얘기했지? 방향 보세요. 이 외에도 동그라미 하자. 가상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움직임에 따라 보이지? 방향 하나 잡아놓고 화살표 해봐. 아바타를 뭐 할 수 있대? 움직일 수 있대요. 잠깐만 요거 한편 거꾸로 세모하자. 여기 탁하지?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이동 장치까지 꺽쇠를 닫자. 한편 하는 순간 문단의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데 무슨 장치? 공간이동 장치인 거야. 한편 하면서 공간을 이동하는 장치로 그래 흐름이 바뀌네요. 자 이제 공간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대. 공간이동 장치인 가상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움직임을 지원한대. 그러면 공간이동 장치의 예시인 뭐가 있어? 트레드밀이 있는 거야. 그럼 트레드밀이 뭐냐면 일종의 러닝머신 같은 거예요. 아시죠? 러닝머신 사실 트레드밀이라고 불러야 되지. 근데 이거 지금도 나와 있어. 여러분 중에 그 닌텐도 게임 하거나 그 이름 뭐지?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하면 이 원형으로 된 판을 팔아요. 이 판이 엄청나게 작은 롤러볼로 돼 있거든. 그럼 이 롤러볼 위에서 여러분이 고글을 끼고 이렇게 앞에 게임, RPG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막 뛰는 거야. 몬스터 쫓아가는 거야. 그럼 이 밑에 있는 롤러볼이 이렇게 계속 구르는 거지. 그럼 여러분, 러닝머신은 제자리 뛰지만 기록이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제자리에 뛰지만 계속 그 화면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보면 내가 이쪽으로 돌면 그 롤러볼도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 그 아바타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리잖아. 그럼 여기도 이 롤러볼이 뒤로 밀려가지고 밀리는 느낌이 나요. 저 한번 해봤었거든요. 개쩔어요. 절벽 갈 때 경사가 높아져.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내 그 3D 이 안경 안에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존나 힘든 거야. 왜냐면 이 경사도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그런 게 된다니까. 여러분 강의도 여기 와서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비전 안에 로블록스 같은 쓰레기 말고 현실 정말 증강현실이 잘 구현된 데서 우리가 얘들아 수업이야 이러면 여러분이 다 곡을 쓰고 이 가상 환경 안에 딱 오는 거야. 집에서. 그럼 약간 수업처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요즘에 안 좋은 걸로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강사를 따로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진구처럼 만들어가지고 진구가 수업하는 걸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카리나 씨가 수업하는 걸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차은우 씨가 수업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 이제 그럼 물론 수업에 몰입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되게 저는 나중에는 의미 있는 진짜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올 겁니다. 계속 밑에 보자. 세 번째 문단. 가상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동그라미 해봐. 함께 해야 돼.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까지 꺽쇠를 꽂았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라고요. 모션 트래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움직임을 쫓아가는 거지, 그치? 추적해 주는 거야.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밑줄 자 구성된다, 밑줄. 그럼 이 세 가지에 무슨 점 잡아내야 돼, 얘들아? 무슨 점? 차이점 잡아내야지. 근데 차이점이 안 어려워. 동작 추적 센서는 동작을 밑줄 자 파악하며 밑줄. 관성은 속도의 변화율이랑 속도를 측정한다, 밑줄. 압력은 압력을 측정한다, 밑줄. 세 가지별로 구분이 어렵진 않지. 그래서 가볍게 잡아놓고 만약 동그라미 할게요.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끊어. 조건이잖아.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밑줄 끝자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대.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또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끊어봐. 그러니까 방향 다 보세요.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밑줄 끝자 바닥을 제어한다. 그럼 결국 누가 제어해? 컴퓨터가 제어해 주는 거지. 사용자가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동그라미 하시죠.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대비되는 지점 봐라. 아바타가 존재하는 변화에 따라서 트레드밀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자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아바타에 의해서 변하기도 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다음 마지막 또한 동그라미 하자.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변화에 따라 화살표 해봐. 쌤 이걸 왜 화살표 하는데요? 선후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트레드밀이 변하면 가상 공간이 변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후 관계까지 잡아냈고 어렵진 않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3분 정도 드릴 테니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자, 1번 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천천히 다시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까지 끊어봐. 자, 그러면 그게 있는 문단어를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번 하자. 사용자가 밑줄 꺼봐. 주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밑줄. 사용자가 몰입할 수 있게 하는지 확인하라 그랬지 방향 있는 거. 그럼 가서 봤더니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그 말 있고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그 말 그대로 있지. 그래서 수용. 2번 공간 이동 장치는 끊어봐. 사용자의 밑줄 꺼봐. 아바타에게 전달 밑줄 꺼봐. 자, 사용자가 해서 아바타한테 전달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방향까지 확인했고 수용. 3번 HMD는 사용자가 밑줄 시각을 통해 화살표지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HMD 이 문단에 있죠, 여러분? 이 문단 가서 세 번째 줄 빠르게 확인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감각 전달 장치는 끊어봐. 아바타 밑줄 사용자에게 전달. 맞죠, 여러분? 사용자가 느끼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느끼는 거니까 수용. 5번 가상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끊어. 밑줄 끝차 상호 간에. 이게 중요하지. 얘들아 상호 간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맞지?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다. 자, 2번 A 부분 있는 거 볼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관성 측정 센서는까지 끊어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까지 꺽쇠를 걸고 닫아봐. 그 다음 밑줄 끝차 측정할 수 있다. 수로를 판단하는데 관성 측정 센서는 측정하는 건 맞지? 근데 얘들아 뛰는 힘은 관성 측정 센서야? 압력 센서야? 압력 센서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똑같아. 이동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율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 써봐. 자, 범주 오류. 1번은 범위가 다릅니다. 2번 HMD에 표시되는 가상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 할 때 따라 화살표 해봐. 가상현실 트레드밀을 밑줄 끝차 제어한대. 얘들아 트레드밀 제어하는 애는 HMD야. 그 다음 저기 뭐지 컴퓨터야. 컴퓨터가 제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주체 오류. 그 다음에 3번 가상공간에서 경사로를 만나면 끊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한테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그리고 기울기 변경된다고 마지막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자. 3번에 발문을 형광펜 그어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형광펜 그어보세요. 선생님 이거를 왜 형광펜 그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진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윗글을 바탕으로를 보면 판단 근거가 무조건 어디 있다고 제가 강조했어? 윗글에 있다고. 보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아직도 기존에 내신하던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문제 풀 때 보기 문제 보면 자꾸 보기랑 선지랑 비교해. 여러분들 중에 문제 푸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보기랑 선지랑 비교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보기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 하나가 뭐냐면 무슨 문단이랑 연결 지을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제가 문학이나 이런 독서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은 있어.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문제를 푸는 것까지 연결하는 그 단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잡아줘야 되는 건 어떻게 풀 거야? 이거 풀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용을 해설하는 건 사실 1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풀지 연결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수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질답 같은 거 올 때 풀어주잖아? 그러면 뭐 이래요. 이렇게 풀면 진짜 제가 생각을 안 해도 되네요? 맞지? 근데 우리 애들은 이미 제가 계속 반복을 시키잖아. 근데 계속 반복시킬 때 머릿속에서 계속 여러분 스스로도 체화해야 돼. 들을 때는 듣고 문제 풀 때는 솔직히 좀 나쁜 말로 해서 좆대로 풀면 그럼 나중에 눈물 흘린단 말이야. 쌤 저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족같이 푸니까 성적도 족같이 나온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되게 특히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냉정하게. 여러분이 시간이 막 너무 많고 이러면 그냥 기분대로 푸세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럼 보기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어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계속 초점화를 잡아줘야 돼.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지? 그럼 보기 바로 읽어봐.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 밑줄 꺼봐. 여러분, 동작 추적 센서 중 하나인 키넥트 센서래. 그럼 동작 추적 센서 몇 번째 문단에 있었어? 찾아봐. 본문 찾아. 머리로 생각해. 게으르게 남이 대답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동작 추적 센서 몇 번째 문단에 있어? 네 번째 문단에 있죠, 여러분. 4문단에 있지. 그래서 4문단이랑 비교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야. 거기다 써봐. 4문단 연결. 아주 쉬운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끌고 갈지 한번 볼게. 나머지는 다 읽었으니까 알 거고, 아, 이 문제는 4문단이랑 비교해야겠구나 생각하고 1번 보자. 키넥트 센서는 끊어봐. 그럼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뭐야? 동작 추적 센서는 이라는 말이지. 그럼 밑줄 끌게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 구현. 밑줄 끄자. 그러면 동작 추적 센서 있는데 갔어.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대. 사용자의 동작을 측정한대. 동작을 측정한다고 돼 있지. 물체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대상을 측정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무슨 오류? 범주 오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단 봐봐. 이 문단. 물체를 통해서 입체감을 느끼는 건 뭔데 얘들아? HMD잖아. HMD.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거기다 써봐. 자, 동작 측정. 물체들의 거리 측정이 아닙니다. 그치? 범위가 아예 달라. 그럼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돼. 우리는 보기 봤어. 본문이랑 대응했어. 본문과 대응해서 일치 불일치 봤지? 그래서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동작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자, 이제 4번. 문맥상의 의미 같이 한번 볼 건데, 문맥상의 의미 볼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자. 1번이랑 3번 중에 헷갈렸을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먼저 판단하길 바라는 거 뭐였어? 문장 구조였지.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일단은 본문에 있는 걸 한번 보자.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자가 속도에 맞춰야 사용자가 속도에 맞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가 어디에 맞추어 이 부분이 A니까 1번 한번 보자. 1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이랑 3번 중에 고민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연주자가 적어도 나한테 배우면 3번이랑 고민하면 안 돼. 노래에 맞추어 이렇게지. 그러면 누가 어디에 맞추어 똑같지 구조. 근데 3번 뭐야? 우리가 손뼉을 뭐야? 맞추어야. 그럼 문장 구조가 어때? 누가 무엇을 맞추어니까 안 맞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문장 구조에서 한번 확인했고 3번의 오답률이 18% 거의 20%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뒷장 넘겨서 이제 5번 지문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의 원리. 얘들아 나 한번 봐. 지문이 짧고 쉬워 보일수록 문단별로 구분을 좀 해놔야 된다. 쉬운 지문을 리듬을 타가지고 대충 호로록 읽어버리면 문제 풀 때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되지?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문단별로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거 8분 정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푸세요. 정답률 하나는 20%고 하나는 30%의 문제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준비 시작. 3분 남으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만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문단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자. 아유, 좀 올려볼까? 자, 같이 볼게. 주차하거나 높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의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대. 그래서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지. 그럼 여러분 너무 쉽잖아. 일단 평가원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 영상의 원리를 알아보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방향이 애초에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과정으로 서술돼야 될 거 아니야. 영상의 원리니까. 그치? 과정일 거잖아. 그러면 과정을 따라간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 먼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 얘들아? 먼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디부터 가져가야 돼? 순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먼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 서술어에 집중해야 되겠지. 그치? 과정이 진행되겠구나 라고 영상 원리를 내가 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먼저부터 보는 순간 서술어 중심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1문단에서 우리가 360도로 보는 거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 차에 보면 이제 운전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필요 없어요. 후방 카메라만 있으면 돼가지고. 근데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차 주차하거나 혹은 차량 자체에 애초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바퀴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고 주차하거나 천천히 서행할 때 카메라 전방에 있는 카메라, 옆쪽에 사이드에 있는 카메라, 후방에 있는 카메라들이 이 주위를 비춰주는 게 있을 거야. 그치? 여러분들 차량 모양 보면 이런 걸 이제 어라운드 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차 잘 안 보는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차할 때 보면 그 옆에 가운데 차량 가운데 화면이 있잖아. 그 화면에 차가 모형으로 하나 뜨고 이렇게 전후 좌우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 이게 어라운드 뷰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두 번째 문단 먼저 봤지 얘들아?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밑줄 끝차 카메라로 촬영한다. 너무 중요해. 뭘로 촬영해? 카메라로 촬영한대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거 필요 없어. 어려운 거 보지 말라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가져가는 거야. 카메라로 촬영한대. 그 다음에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지만 세모해보세요. 세모해봐.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끊어 조건이잖아. 영상의 중심부는 불룩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끊어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동그라미하고 밑줄 그어봐.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고. 자, 여러분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이 카메라 자체의 특징 때문에 뭐가 발생한대?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고. 여러분 상해 왜곡은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일종의 뭐가 돼? 무슨 점? 얘들아 대답해봐. 무슨 점이 돼? 문제점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상해 왜곡이 발생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이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야지. 여러분 강의실 큰 데로 와가지고 목소리를 잃었어? 무슨 인어공주야?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해결책이 뭔지 생각해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까지 꺽쇠를 꽂았자. 얘들아 제발 시키는 대로 해라. 제발 니네 문제 풀고 못 풀고 답 맞추고 못 맞추고 상관없어. 생각을 어떻게 따라가야 현장에서 이걸 좀 잘 풀 수 있는지 보세요. 왜곡 개수로 밑줄 그어봐. 나타낸대. 제발 왜곡 개수가 뭔지 생각하지 마. 생각할 필요 없어. 이를 알 수 있다면 중요한 건 끊어.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진짜 미안한데 이 부분 형광펜 끝차.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이 단어를 밑줄에 형광펜 꺼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차이를 디테일하게 찾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의 왜곡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왜곡을 뭐 할 수 있다 얘들아? 보정할 수 있다는 걸 알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니네가 뭘 못하냐면 왜곡 개수? 왜곡 개수? 체크해. 막 동그라미. 왜곡 모델? 존나 동그라미. 그럼 못 풀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걸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뭐를 통해서 왜곡 보정이 가능한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얘들아? 뭘 설정하면 돼? 왜곡 모델을 뭐 하면? 왜곡 모델을 뭐 하면요? 뭐 하면 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 왜곡 모델을 뭐 하면? 얘들아, 왜곡 모델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수어를 읽어야지. 왜곡 모델을 뭐 하면? 얘들아, 읽어봐. 뭐 하면? 설정하면. 우리 반 애들 오늘 수업 태도가 왜 이럴까? 왜곡 모델을 설정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설정하면 보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 설정하면 보정할 수 있다고요. 계속 가져갈게. 한 편 거꾸로 세모해봐. 따라와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까지 꺽쇠라고 닫아봐. 하는 순간 뭐야? 무슨 변수랑 차이를 잡아내야 돼? 내부 변수와의 차이를 잡아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내부 변수부터 설명을 해서 들어가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뭐라고? 내신이라고. 여기서부터 이걸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 카메라의 기울어짐과 같은 것들을 무슨 변수? 외부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순간 위에 내부 변수 있었는데 라고 개념과 정의를 끌고 와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알겠어? 차이점은 첫 번째 있을 때는 못 잡는다니까. 두 번째가 나와야 차이를 잡지. 얘들아, 내가 뭐가 달라? 모르잖아. 나랑 이 앞에 있는 친구랑 뭐가 달라 해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가 나와야지만 여러분이 차이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계속 끌고 갈게. 그러면 이때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밑줄 꺼봐. 비교하면 슬러시로 끊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위치 변화를 통해 화살표 하세요. 선호관계 있잖아. 기울어진 각도를 알 수 있으므로 밑줄이 형광펜 끝이 형광펜 이것도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면 좋은데 몰라도 돼. 그냥 어떤 왜곡이든 둘 다 왜곡 보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보정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면 돼. 얘는 어떻게 보정하는데 그냥 영상이랑 격자판을 뭐해서 비교하면이잖아. 비교하면 왜곡 보정이 가능하다잖아.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볼게. 세 번째 문답 보자. 왜곡 보정이 끝나면 끊어봐. 조건이지. 그럼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연달아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 써봐. 선후 연결된 상태를 끌고 가줘야 돼.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색의 점들을 수러보라고. 수러 중심으로 볼 거니까 추정하여 밑줄 꺼보세요. 1호부터 원근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밑줄 끝차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고. 그럼 우리도 왜 필요한지 생각해야지.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똑같이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죠. 시점 변환이 필요하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지. 왜 필요해? 이 생각해도 좋고요.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따라가 주는 거야. 그러면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끊어봐.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밑줄 끝차 더 작게 나타난대. 멀리 있다는 조건이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밑줄의 현관빛 끝차 거리에 따른 물체 크기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야. 굉장히 중요하지. 시점 변환이 왜 필요한데? 거리에 따른 뭐가 없어야 돼? 크기 변화가 없어야 돼서. 그래서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점 변환하는 이유가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단 따라가자.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까지 끊어봐. 거기다 써봐. 조건이잖아. 격자판이 어떤 건데? 이런 거잖아,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거. 그럼 카메라 같은 게 기울어져도 어때? 내가 여기 뒤에서 찍었을 때 이 격자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 점들의 대응 관계를 밑줄 끝차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밑줄.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면 이거 시점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상대적인 크기가 동일하게, 무관하게, 다양하게 이런 거 무조건 잡아줘야 돼. 밑줄 끝차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밑줄. 한 평면에 놓으면 끊어봐.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밑줄. 이때 동그라미 하세요. 집중하시고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어때? 무슨 관계?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뭐를 만든다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 만든다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근이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위에서 보잖아. 여러분 화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진으로 찰칵하고 찍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가운데서 찰칵하고 찍으면 이 앞에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는 어때? 좀 대가리가 크게 나오겠지. 근데 저기 뒤에 책상에 있는 친구는 어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겠죠. 이게 뭐야? 원근이잖아, 원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는 이 원근이 없겠지. 위에서 보니까. 요새 10대 애들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하더만 밥 먹을 때. 이거 하더만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졸업한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졸업한 친구들이 와서 제가 밥을 사주는데 근데 쌤 잠시만요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막 애들 막 위에서 찍는 거야. 그래서 왜 자꾸 대가리를 찍니? 이러니까 아 쌤님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시네요 이러더라고. 그럼 위에서 보는 건 대가리는 다 똑같겠지. 원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 밑줄 꺼봐. 각 방향을 왜 밑줄 긋는데요 선생님? 각 방향처럼 여러분들 숫자 범위가 있는 거 한정적인 거 잡아줘야겠죠. 합성하면 끊어.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정확하게 볼게. 자, 1번 선지. 우리 애들 지금 방금 아까 혼났으니까 잘 볼 수 있겠지? 1번. 이제 또 여러분 선생님이 혼날 때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해낼 테니까 집중하세요. 1번 선지에서 무슨 단어를 보면 좋을까 얘들아? 무슨 단어를 제일 집중해서 판단하면 좋을까? 카메라 몇 개?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밑줄. 하나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도가 몇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지. 얘가 카메라 하나야 전후 좌우야. 전후 좌우라고 1문단에 써있죠. 그래서 바로 거기다 쓰자. 범주 오류. 바로 범주가 다르잖아. 2번. 외부 변수로 인한 카메라 왜곡은 끊어봐. 자, 외부 변수 위에다가 K로 잡아봐. 걔를 키워드로 잡으면 나 두 번째 문단 봐야겠네 생각하겠지? 그러면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끊어. 조건이잖아. 그 다음에 뭐 판단해야 돼? 밑줄 끝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카메라 자체의 특징은 뭔데 여러분? 외부 변수야 내부 변수야? 내부 변수지 그치? 외부 내부에 무슨 점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차이점 아는지 물어보는 선지인 거야 결국. 그 다음에 3번. 3번이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밑줄하고 후 동그라미 해봐. 왜곡을 보정한다 밑줄. 합성하고 보정해. 보정하고 합성해. 왜곡 보정하고 합성하기. 자 봐봐. 왜곡을 보정하고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야? 선호 오류. 근데 여러분 과정인 지문은 무조건 선호 오류가 나와. 안 나올 수 없어.
선후 관계가 있는 과정은 무조건 선호 오류가 나와요. 4번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있는 것은 끊어보자.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밑줄 자 보정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있는 건 확실하지? 갔더니 왜곡 모델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바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자, 2번. 2번이 좀 어려울 텐데. 자, 2번 따라오자. 1번. 쌤이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보자.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까지 끊어봐. 그 다음에 밑줄 꺼봐. 작아지겠군. 얘들아, 시야각. 자, 쌤이 찾으란 거 찾아봐. 본문에서 자꾸 생각해야 돼. 시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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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각. 몇 번째 문단 나와? 두 번째 문단 나오지? 근데 이 시야각은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서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시야각이 작아지거나 커진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거기다가 써봐. 판단 X. 시야각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야? 고정돼 있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보세요. 카메라의 각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범위는 어때? 고정돼 있지. 그치? 이게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각 자체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사람 눈의 각도 넓힐 수 있어? 없잖아. 갑자기 선생님 제 270도 뒤에 누가 있는데 할 수 없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각도는 애초에 고정돼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게. 그 다음에 2번. 니은에서는 뭘 판단해야 되는 밑줄 꺼봐. 마찬가지로 밑줄. 멀어질수록 밑줄. 작아 보이겠군 밑줄. 얘들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원근입니다. 그쵸, 여러분? 거기다 써봐. 원근.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 보이는 건 원근이야. 그러면 둘 다 원근이 제거가 안 됐는지. 얘들아,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를 없앤다는 게 원근을 없앤다는 말이랑 똑같죠? 그러면 니은, 기역 가보세요. 기역은 촬영된 연상이니까 원근 안 없어졌지? 니은은 어때? 왜곡만 보정됐을 뿐 시점 변환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지. 그럼 얘도 원근이 보정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둘 다 거리가 멀수록 어때? 작아져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맞지? 거기다 써봐. 둘 다 원근 보정 X. 둘 다 원근이 보정 안 된 거야.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지. 그럼 3번이 오답률 1등이야. 3번 선택한 사람이 40%야. 2번 선택한 사람이 20%고. 그럼 3번 한번 볼게. 니은에서는 기역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에 거리에 따른까지 끊고 렌즈의 밑줄 끝차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이걸 확인하는 거야, 수로. 얘들아, 렌즈의 곡률 찾아보자. 곡률이라는 단어 몇 번째 문단에 있어? 두 번째 문단에 있지? 곡률 앞에 뭐라고 관용어로 수식돼 있어? 읽어봐. 뭐라고 돼 있지? 고유의라고 돼 있죠, 얘들아. 고유의 곡률이래. 그러면 곡률이 변화해, 안 해? 안 하지. 거기다 쓰자. 고정된 값이잖아, 이것도. 여러분, 렌즈 곡률은 이거야, 이거. 렌즈 애초에 곡률. 그럼 여러분, 렌즈가 어때? 오늘은 조금 와이드하게 깎여볼까? 뭐 이렇게 하나요? 안 되죠,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아가 있지 않잖아. 그럼 곡률 변화는 고정된 값이니까 X. 그치? 그럼 4번까지만 볼까?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까지 끊어봐. 니은이랑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해야 돼. 기역이랑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해야 돼. 기역이랑 격자판을 비교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범주 오류라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제 3번. 3번 문제 풀어볼 거야. 날 봐. 3번 문제는 제가 일단 설명을 해줄 거예요. 3번 문제는 평가원이 못 만든 문제야. 그래서 보기 그림 옆에다가 써봐. 실수. 평가원의 실수. 선생님, 왜 평가원이 실수한 건데요? 평가원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여러분이 미성년자라는 걸 간과했어. 그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성년자니까 사실은 이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의 원리를 잘 몰라. 근데 이 문제를 만드는 새끼들은 어른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아. 그래서 여기에 차량 이동 방향이라고 써놨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 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
성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밑줄 차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만 보여준 것이다. 밑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네모의 화면이 뭐냐면 사실 이거야. 이 부분이 이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그림을 보는데 그림에 차량 이동 방향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차가 일로 가나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글, 숲을 지나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틀린 거야. 근데 이거는 차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길이 아니라 차가 이렇게 있고 이 차가 보여지는 뭐야? 화면인 거지. 차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인 거야. 이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네모가 있는 게 이거라니까. 여기. 이거라고. 이 화면을 보여준 거라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이해돼요. 이 문제 틀린 여러분이. 19살짜리가 이게 화면이랑은 인지를 못하고 차량 이동 방향이 없어. 만약 있으면 이렇게 그려줬어야 돼. 이렇게 그려줬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차 모양을 안 그려주고 이것만 나오니까 엄청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평가원이 배려가 없었다. 본인들은 성인이니까 알겠지. 근데 미성년자는 인지가 안 돼요. 1번 보자. 그럼 1번 한번 풀어볼게.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밑줄 차 전의 영상. 저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밑줄 차 긴 사다리꼴. 자, 우리 친구들 이거를 여러분 제가 차 앞에서 이렇게 보는 영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차를 운전하고 있고 이 차 화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제 눈의 시야에서는 멀리 있는 거는 짧게 보이겠지, 얘들아. 그치? 좀 더 가까이 있는 건 어때? 크게 보이겠지? 여러분들 학교 앞 천천히 글자 알지, 얘들아? 멀리 있는 거 작고 가까이 있는 건 크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좀 더 짧고 여기 있는 건 좀 더 길게 보일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 화면이 이렇게 세워지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그럼 볼게요.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게 아니라 더 짧아야 되지. 그치? 거기다 써봐. 반대선지. 시점 변환 전 밑줄 꺼봐. 전의 영상에서 더 작은 밑줄, 더 아래쪽 밑줄. 얘들아, D가 더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쵸? 화면에서. 그러면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더 커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속어. 3번. A와 B는 P와 Q 간에 3번이 제일 어려운데 밑줄 꺼봐.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밑줄 꺼봐. 얘들아,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본문에 그 말 있지 않았어? 가보세요, 여러분. 대응관계 이용하여, 대응관계 이용하여, 대응관계 이용하여. 어디 있었어? 네 번째 문단 있었지? 네 번째 문단 갔더니 영상의 점이랑 겹잡한 점에 대응관계 이용하자 그랬죠. 맞지? 근데 보기에 A, B는 뭐야? 영상의 점들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지. 도형과 영상의 점을 비교하는 거잖아. 본문은 영상의 점이랑 겹잡한의 점을 비교하기로 했잖아. 맞아? 그럼 범주가 같아 달라? 다른 범주지. 거기다 쓰자. 범주 오류. 아예 다른 범주잖아. 그 다음에 4번.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시점을 변환하기 전 밑줄. 더 커진 것 밑줄. 여러분, A는 더 멀리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더 커져야 되지. 상대적인 크기는 더 커지는 거 맞아야 돼, 적어야 돼. 맞지? B는 가까이 있으니까 덜 커지겠죠, 여러분. 혹은 작아질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약간 헷갈려하고 힘든 것 같으니까 요거 이따가 질문을 좀 하시고요, 여러분. 질문을 좀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질문 없는 친구들은 1번을 한번 펼쳐볼게. 1번 해설은 안 할 테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얘들아, 1번이 더 쉬워. 1번이 훨씬 쉬워. 1번 지문에 118쪽. 어려워 보이지만 존나 쉬운 거. 아까 그 지문은 쉬워 보이지만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까다로워 보이면 실제로 쉽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거 봐봐. 쉽잖아. 아까 우리 똑같이.
강하게 나타난다. 시간이 길다. 3번 선지에 강해진다. 4번에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5번에 서로 다르다. 보이지? 봐야 될 부분. 그래서 봐야 될 부분 정확하게 해서 풀고 질문할 친구들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쌤 볼게요. 자, 쉬는 시간 쌤이 한 10분 정도는 드릴 텐데 쉬는 시간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질문할 친구들은 나오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앉아가지고 요거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 요거 과제로 한번 꼭 좀 풀어와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분만 좀 쉬세요.